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소프트의 이장학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그 어도비와 21세기 소프트의 콜라보로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현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제품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좀 그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리로 오늘 웨비나를 준비했고요. 오늘 저와 같이 함께 해주실 분은 그 어도비의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이신 김인호 차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직함이 좀 길죠. 네, 저는 어도비 3D 아이템의 리드 테크니컬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저희 소프트웨어, 저희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PP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스턴스 인 게임, VFX 앤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선 저희는 게임을 위한 웨비나고요. 네, 서브스턴스는 이제 머테리얼 크리에이션과 그리고 3D 텍처링의 산업 표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산업 표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누구나 쓸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서브스턴스란 이제 무엇인가? 네, 오늘은 이제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서브스턴스 하면은 PBR이라고 얘기가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너무 어려운 PBR 이런 게 있지만 저희 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누구나 좀 굉장히 편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툴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PBR이라고 하면 우선 라이팅 정보를 다 포함한 텍스처에 그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절차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절차적 방식이라고 하면 파괴적이지 않은 워크플로우를 그리고 어떠한 해상도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게임이고요. 이제 우선 게임 산업에서는 이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것도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정말 친근한 그런 사업이죠. 네. 전 세계 AAA 이제 3프레이라고 하잖아요. 게임 스튜디오의 거의 100%를 쓰고 있어요. 예전 한 몇 년 전 웨비나에서는 90%, 95%, 98%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는 거의 100%를 커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서브스턴스 사용을 하고 있는 트리플 A 게임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재미있고 멋진 게임들이 가득 있죠. 저도 좋아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서브스턴스를 많이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같은 워크플로우,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 번 익히게 되면 되게 편리한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쪽은 이제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리눅스 버전은 약 5년 전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약간 게임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스튜디오, 이제 소규모 영상부터 큰 스튜디오까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여기 보이는 이제 회사 이름들은 이렇게 있고요. 우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 저희는 이제 뭐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PBR을 쓰는 굉장히 거대한 게임부터 이제 손맵 스타일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맵 쪽에도 이제 뭐 저희는 손맵이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스타일라이즈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서브스턴스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로는 게임로프트랑 슈퍼쉘 등이 가장 좋은 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브스턴스 디자이너고요. 지금 보이는 이 배경화면, 모델링이 아닌 순수 텍스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절차적인 방식, 순수한 노드를 활용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든 분은 이제 조나단 비네이어스라는 그런 분이고요. 이 중요한 점은 모델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비파괴적인 워크플로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한국말로 이제 절차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제너레이터, 그리고 필터, 이런 사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뭐 셋째로는 다시 또 절차적 방식이 되겠고, 넷째로는 파이프라인의 자동화, 그런 한 번 만들어 놓은 애들은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점을 크게 꽂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툴로는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가 있고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툴이에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이제 붓도 칠할 수 있어서 되게 빨리 작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3D 작업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면은 누구나 한 번은 만져봤거나 혹은 한 번은 들어봤을 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말 그대로 이제 3D 페인팅 툴이고요. 뒤에 있는 용같이 생긴 저에는 이제 중국의 유명 아티스트인 젤롱주가 만든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특징은 이제 누구나 쉽게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텍스처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표현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떠한 포맷, 저희가 사용하는 웬만한 모든 포맷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익스포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넷째로는 멀티 플랫폼이 가능하겠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강력한 페인팅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어도비랑도 합쳐지면서 이제 어도비에서 사용했었던 어도비 포토샵이죠. 포토샵에서 했던 브러쉬 값들도 바로바로 다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브스턴스 알케미스트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알케미스트는 2년 전이죠. 2019년 11월에 1.0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정말 출시, 그리고 뭐 베타 버전부터 많은 분들이 놀랐고, 저도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정말 이런 툴이 나오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툴이에요. 알케미스트는 뭐 블렌드 섞거나 혹은 실제 사진을 이용한 스캔 방식,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용해서 아예 라이브러리 제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머테리얼 라이브러리 제작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3D 머테리얼들을 이제 블렌딩을 할 수 있고요. 섞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2D 이미지를 3D 머테리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만들어진 부분들을 무한의 베리에이션을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되게 멋있는 툴이고요. 여기 있는 툴들은 다 이제 시연을 할 예정이고요. 후에 PPT가 끝나고 다 시연을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서브스턴스 제품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제품군을 활용을 해서 서브스턴스 에코시스템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PPT 화면처럼요. 머테리얼 제작부터 시작을 해서 뭐 렌더링 과정까지 서브스턴스가 사용되고, 또 대부분의 3D 툴에 통합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친숙한 툴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네, 저희는 이제 뭐 페인킬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뭐 직역하면은 진통제, 그죠? 뭐 되게 뭐 진통제 쓰면은 뭐 머리 아프거나 혹은 골칫덩어리거나 이런 애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좀 약 같은 느낌, 뭐 이런 진통제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리고 귀찮은 작업들을 편리하게 작업해주고,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은 생산성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아티스트들의 자유로운 창의력, 그리고 활동, 이런 것도 되게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산성의 극대화죠. 네. 왼쪽이 아니죠. 여러분이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지금 이 화면은 어쌔신 크리드의 오디세이에서 사용된 어셋이에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 실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와 페인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파일이고, 저희의 파일들은 보시다시피 뭐 하이티부터 시작해서 메탈릭, 노말, 칼라, 그리고 러프니스 등 웬만한 만들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파일 채널들은 다 PBR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얘네들이 있어야만 엔진에서 자연스러운 빛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서브스턴스 이제 머테리얼은 파라메트릭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 하나의 머테리얼을 커서를 쓱쓱쓱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순식간에 조절이 되는 그런 노출된 값들, 저희는 익스포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출된 값을 조절을 해서 무한의 베리에이션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파괴적인 워크플로우,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씩 조절을 하면은 계속 다른 결과물이 나와요. 그래서 비파괴적이고 얘를 이용을 하면 계속 다시 사용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캔된 이제 로우 파일이라고 하잖아요. 로우 데이터. 이 파일을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순식간에 다시 머테리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3D 머테리얼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PBR 렌더 노드 이게 나와 있고요. 이 PBR 렌더 노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모든 텍스처 맵들을 최종 결과물로 바로 쓸 수 있게 베이크를 해주는 기능이고요. 빛버터, 라이팅, 섀도우, 디스플레이스먼트 등 모든 부분을 다 하나로 베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의 툴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제공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서브스턴스 스윗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서브스턴스 소스 라이브러리는 지금 현재 6,000개 이상의 PBR 머테리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올해죠. 올해 끝나기 전까지 10,000개까지의 소스 데이터가 계획 중에 있어요. 그리고 서브스턴스 소스는 현재 6,000개 이상,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확인했을 때 오늘이 아마 6,450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한히 변형되는, 개수를 따지면 셀 수가 없는 그런 어셋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서브스턴스 소스에서 다운받는 이런 데이터들은 다 팀에서 공유가 가능한 어셋이며 최대 8K의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를 지원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서브스턴스 이제 알케미스트 부분이고요. 알케미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 집어서 던지기. 저희는 집어서 던진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선. 그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머테리얼을 혼합하거나 혹은 나만의 어셋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재미있고 멋있는 툴이에요. 이따가 시연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에서는 본인만의 원하는 뭐 HDR 환경, HDRI라고 하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절차적 방식의 마지막 핵심 특징은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데 있고요.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 같은 혹은 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모든 부분이 다 비파괴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클릭으로 해상도를 뭐 2K에서 4K로 혹은 8K로 그리고 다시 뭐 256까지 뭐 128까지 적용이 되고 있어요. 128 되게 조그만 사이즈죠. 거의 모든 해상도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로는 머테리얼들을 약간 이제 각각의 세트 상태에서 다른 세트로 인스턴싱을 바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른 작업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의 클릭으로 리소스를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이 리소스 체인징을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저희는 이제 뭐 각각의 뭐 브러쉬 스트로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지 혹은 필 레이어가 들어간 필 레이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모든 거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D 라이브 페인팅이고요. 서브스턴스 엔진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는 거의 인터그레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서로 전송을 하고 바로 결과값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이는 부분은 이제 마야에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서브스턴스 페인트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이 바로 렌더링 되는 마야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건 언리얼이고요. 언리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페인트에서 작업을 한 부분이 서브스턴스에서 작업한 부분이 바로 언리얼 엔진으로 바로 넘겨가서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약간 여기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으로는 이 라이브링크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지원이 되는 엔진 버전은 4.24 버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당연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PPT고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21세기 소프트웨어 이장학 부장님의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활용한 헤어메쉬 카드 그 제작을 볼 거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저한테 와서 서브스턴스 소스 알케미스트 페인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장학 부장님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네. PPT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앞서서 이제 김인호 차장께서 저희 서브스턴스 제품에 대한 간략적인 이제 설명들,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용되는 분야들 이렇게 많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게임 분야에서 어떠한 재질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간략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3D 제너럴 아티스트로 좀 한 12년 정도 현업에 지금 있고, 작년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고, 뭐 주로 이제 광고 쪽도 많이 했었고요. 방송 쪽에 들어가는 타이틀 영상, 그리고 3D 어셋들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조형 디자인 쪽, 그리고 게임 쪽 어셋 제작도 참여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작업을 했었어가지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21세기 소프트웨어에 있으면서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지금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브스턴스 디자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김인호 차장께서 앞서 이제 잘 설명해 줬겠지만 이제 절차적 방식이에요. 절차적 방식으로 다양한 매트리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트리얼을 가지고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PBR 재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뭐 알베도, 메탈릭, 러프니스, 노멀, 오파시티 같은 이런 맵들을 다 분리해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매트리얼도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인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퀴즈 타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앞서 계속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서브스턴스 디자인의 매터리얼 제작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게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도미노 피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한 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퀴즈를 2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첫 번째 퀴즈고, 나중에 또 김인호 차장께서 퀴즈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매트리얼 제작 방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고, 답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어렵나요? 제가 한번 제가 치고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럼 반칙이라서 차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건 반칙이라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이 나왔나요? 네, 김준석 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셨네요. 한글도 여기 단계별로? 윤홍성 님이네. 절차적 방식. 네, 그게 더 정확한 네, 답인 것 저게 더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은 절차적 방식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윤홍성 님이 정답자가 되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피자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한 가지 그게 있습니다. 저희 웨비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 선문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연락처랑 이런 걸 남겨주셔야 퀴즈를 맞추시더라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웨비나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좀 살펴볼 건데요. 뭐 이제 제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첫 번째 메인 툴바가 이제 메뉴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일을 제가 잠깐만요. 서브스턴스를 열어놨었거든요. 여기가 메인 툴바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일을 불러오거나,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그러니까 서브스턴스 절차적 방식의 재질을 만드는 거나, 그리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언두리드, 그리고 프리퍼런스 부분 세팅, 그리고 윈도우 부분들 세팅하는, 전반적인 기능들은 좀 간단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다른 3D 툴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익스플로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각종 제조된 그 그래프 노드들을 리스트화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야로 따지면 뭐 아웃라이너 같은 그런 뭐 오브젝트 리스트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이제 그래프 뷰는 실제적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4번이 여기가 이제 특성창인데요. 여기서는 각 노드들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냥 특성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제 여기는 2D 형태의 이제 그 재질의 UV 형태라고도 하는데 UV 2D 형태의 재질을 보여주는 2D 창이고요. 여기서는 재질에 3D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제 3D 형태에서 적용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3D 뷰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라이브러리는 그 각종 노드들과 재질들을 보관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장고 같은 거죠. 여기서 다 불러와서 여기 이제 3번 그래프 뷰에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헤어 카드의 그런 헤어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헤어 베이스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드는 이제 스크래치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폴리노이즈, 그리고 그것들을 합쳐줄 디렉셔널 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 노드들의 기능들을 중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변화를 줄 가장 많이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파라미터들은 인풋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퓨리뷰에서 쉽게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프 노드인데요. 여기서 새로 만든다고 하면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노드들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스크래치 제너레이터거든요. 그래서 SC를 치면 여기 보면 스크래치 제너레이터가 뜹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여기 보시면 2D 형태로 지금 현재 불러온 스크래치 제너레이터의 기본 디폴트 세팅 값인데 얘에 좀 변화를 줄 거예요. 이제 저희는 이런 헤어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스플라인 넘버는 이게 전반적인 기수고, 그리고 맥스 세그멘트 스플라인을 최대치로 올려줘서 좀 해상도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을 270으로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랜덤 값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설정한 방향대로 일렬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스플라인 스케일 랜덤도 줄여주고, 그리고 스플라인 디스토션 랜덤 값도 줄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펴지는 게 보이시죠? 그 스플라인 디스토션 프리퀀시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위드 값은 각각이 하나하나 헤어의 두께의 값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리고 스플라인 랜덤 포지션 값을 줄여줘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일단 기본이 되는 베이스 헤어 형태의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케일 값을 조절하면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스플라인 넘버는 이 헤어, 이제 뭐 헤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헤어의 개수를 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플라인 스케일은 이 전반적인 헤어의 길이 값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헤어는 끝부분과 아랫부분이 갈수록 조금 이렇게 얇아지는, 그리고 이렇게 페이드 아웃돼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 오파시티가 빠지는 형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페이드 모드에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데, 여기서를 스타트 엔드로 하면 위아래가 다 이렇게 페이드까지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한 페이드 양도 보면 이거 페이드 노드를 조정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헤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넓이 값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여기와 같은 이런 헤어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개개의 그런 하나로의 헤어 하나로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되는 거고요. 이거 이 묶음 이 그룹 형태의 이 헤어의 전반적인 이런 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컬을 조절하기 위해서 팔린 노이즈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탭을 다시 눌러서 팔린 노이즈라고 있죠. 얘를 불러와서 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노드를 합쳐줄 디렉셔널 웹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 줄 겁니다. 탭을 눌러서 디렉셔널 웹. 그래서 얘를 연결하고 얘를 연결해 주고 얘의 스케일 값을 보이시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노이즈의 입자의 크기만큼의 이런 그 헤어의 컬의 그런 프리퀀시가 조절이 돼. 그래서 얘를 크게 해주면, 펄린 노이즈의 입자를 크게 해주면 이렇게 굵은 형태의, 보이시죠?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디렉셔널 웹의 인텐시티를 조절해주면 그렇게 컬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여기서 방향성에 대한 강도를 조절해서 더 휘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헤어의 컬의 방향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컬이 만들어질지를 이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카락의 컬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웃풋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저희가 이걸 이제 노드 형태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얘를 잡고 얘를 create graph from selection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 헤어 제너레이터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테스트라고 할게요. 테스트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프가 생성되죠. 그럼 얘는 다시 불러와 보면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가 잘못 연결되어 있었네요. 지금 이렇게 생성해 놓은 노드를 여기 이제 제가 타입별로 이렇게 첫 번째 타입, 두 번째 타입, 세 번째 타입, 네 번째 타입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게 헤어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얘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던져주기만 하면 불러와지거든요. 어디 갔죠? 얘를 불러야 되죠. 얘를 이렇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 노드로 만들어진 이 헤어 제너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타입별로 지금 아까와 같이 이제 두 번째 형태인데요. 이렇게 헤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헤어 베이스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보면은 이제 폴린 노이즈로 또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그런 그 컬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컬에 대한 강도를 또 디렉셔널 웹으로 변화를 주고 트랜스폼 2D로 그 변화에 대한 오브젝트 즉 헤어를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치도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헤이트 블렌드로 여러 개의 그런 그 헤어 그래프 베이스 헤어 그래프들을 이렇게 이제 블렌드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폴린 노이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좀 줄일게요. 여기를 그 다음에 디렉셔널 웹 만들어 주시고 섞어 주시면 지금 노이즈 입자가 작으니까 당연히 컬도 작겠죠. 이렇게 해서 입자를 키워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의 컬을 가진 헤어 스트랜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2D를 써서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탭을 눌러서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하이트 블렌드죠. 그래서 블렌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다른 여기에 있는 걸 하나 가져와 볼게요. 똑같이 여기에 있는 노드를 하나 가져와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 하이트 블렌드를 더블 클릭하면 하이트 블렌드에서 그 혼합된 그 맵의 이미지를 여기 2D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트랜스포메이션 2D를 클릭하면 여기 보면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 전에 이렇게 헤이트 오프셋을 조절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 갔죠? 여기 같은 노드라서 위치도 조절할 수 있고 돌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섞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은 맵 두 개가 위치가 같게 섞여 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헤이트의 오프셋을 조정하면
이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첫 번째 헤어와 두 번째 헤어의 블렌드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값은 트랜스포메이션 2D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향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헤어가 상위에 있을 건지 그 높이 값에 대한 편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차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색깔이 밝은 것일수록 더 위에 이제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색깔이 옅어지는 것일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린 노이즈와 트랜스포메이션 2D 그리고 디렉셔널 웹을 이용해서 그 헤어 제너레이터라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그 베이스가 되는 헤어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진 헤어 노드들을 이 헤이트 블렌드를 이용해서 이제 섞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풍성하거나 웨이비, 이렇게 이제 컬이 많이 진 웨이브진 헤어들을 만들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헤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스턴스 디자인의 장점이라는 게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들을 다양한 노드들을 이용해서 변화를 쉽게 시켜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빠르게 이렇게 뭔가를 일일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에 변화의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용된 노드가 트랜스포메이션 2D, 디렉셔널 웹, 트랜스포메이션 2D, 그리고 헤이트 블렌드, 이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원하는 헤어 타입들을 쭉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헤어 타입은 이렇게 다 쭉 선택을 하고, 여기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걸 선택해서 그룹처럼 이렇게 묶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묶어서 여기에 대한 이름을 뭐 헤어 타입,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레임별로 헤어 타입들을 생성해서 베이스가 되는 헤어들. 저는 지금 4개의 타입 헤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UV 영역별로 어느 헤어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한 노드로는 타일 샘플러라는 게 있고, 그 타일 샘플러의 엣지들을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엣지 디텍터, 그리고 그 엣지 디텍터의 색상을 반전시켜주는 인버트 그레이 스케일, 그리고 블렌드 노드를 사용해서 영역들을 만들 건데요. 자, 다시 서브스턴스 디자인으로 돌아가서요. 그게 이제 여기입니다. 이게 타일 샘플러라고 있는데요. 탭을 눌러서 TIL이 치면 타일이 들어가는 노드들이 다 뜨죠. 그래서 타일 샘플러를 찾아보겠습니다. 타일 샘플러 치면 처음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저희는 제가 헤어를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4가지 타입의 헤어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그래서 4가지 형태만 필요하게 타일 샘플러의 Y 어마운트 값은 0로 두시고 X 어마운트 값을 4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4칸 블랙 앤 화이트로 4칸 정도가 나오는 걸 보이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타일 샘플러에 따라서 개수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디텍터 똑같이 엣지 디텍터라고 치면 생성이 되죠. 그 엣지 디텍터는 이 색깔별로 경계를 인식하는 엣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연결해 보면 보이시죠? 그리고 이 엣지 디텍터는 그 엣지의 넓이 값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리고 라운드니스 값도 조절 가능하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블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인버트 그레이 스케일을 써서 한번 변환을 해주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네 번째 칸에 경계가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블렌드 모드,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각 헤어 타입별로 만들어진 것들을 그럼 어떻게 모을, 하나의 UV에 모을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블렌드인데요. 블렌드 노드인데요. 이 블렌드 노드 보시면 여기 보면 그 각각 헤어 타입별 프레임에 보면 마지막에 트랜스포메이션 2D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블렌드에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치값, 아까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아까 제가 여기서 시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건드려 놔가지고, 잠깐만요. 여기인가요? 여기죠. 이렇게 옮겨 놓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선택하고 움직여 보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헤어 타입의 위치를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각각 노드들에게 노드별로 블렌드 노드를 만들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합쳐진 첫 번째 헤어 타입과 두 번째 헤어 타입이 합쳐진 뒤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블렌드 노드를 만들어서 세 번째 헤어 타입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입을 그 다음 블렌드 노드를 만들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노드에서 이 오파시티를 올려보시면 여기 노드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타일 샘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각 간격별로 UV 그 각각 헤어 타입별로 위치되어야 할 그 공간 값을 지정하는 엣지들이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 값을 다 해주시고, 거기서 또 중요한 거 블렌드 모드가 중요한데요. 꼭 애드 라이너 닫지를 해주셔야 이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렌드 모드는 애드 라이너 닫지를 해주시고 오파시티를 조절하셔서 확인하시고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꺼주셔야겠죠. 오파시티를 최대한 낮추셔서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블렌드 모드도 마찬가지로 애드 리니어 닫지로 해요. 다 헤어 타입들을 작업했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 그 부분입니다. 블렌드 모드를 애드 리니어 닫지로 꼭 해주신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3D 툴에서 사용할 맵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했던 노드는 히스토그램 스캔, 그리고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 다음에 커브, 노드, 이제 그라디언트 맵이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직접 작업된 거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성된 부분에서 히스토그램 스캔을 쓴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블렌드된 이미지들은 밝기가 좀 약해서 선명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파시티 맵으로 오파시티가 잘 빠지려면 밝기가 어느 정도 선명도를 가지고 있어야 오파시티가 잘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해주기 위해서 보시면 히스토그램 스캔을 써주시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포지션 값을 조정해서 밝기 값을 좀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그 히스토그램 스캔의 노드의 역할이라고, 그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밝기 값이 조절된 헤어 텍스처는 다시 블렌드 모드로 가져와서요. 여기에서 블렌드 모드의 역할은 뭐냐면, 그라디언트 리니어, 보면 이게 그라디언트 리니어는 그라디언트가 어느 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지정을 해주는 노드인데, 얘를 90도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270도. 지금 제가 용도로 해놓은 부분은 이 밝기에서 이 아래쪽 부분의 오파시티를 좀 더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빼기 위해서 아랫방향으로 그라디언트 리니어를 생성해주고 거기에 커브 노드를 추가해서, 자, 제가 직접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커브에 조절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랫부분에 선택적으로 아랫부분의 오파시티를 제가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리니어와 커브 노드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블렌드 시켜줬고요. 이 블렌드에서 이제 블렌드 모드는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는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만이 아니죠. 이제 보면 이 위쪽 부분의 오파시티도 좀 어느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려면. 그래서 그라디언트 리니어를 하나 더 만들고 방향도 때는 아까 용도였는데 180도 위쪽으로 만들어 방향을 가게끔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똑같이 커브 노드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 블렌드 모드 가서 커브를 조절해 보면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윗부분의 오파시티도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레벨 노드를 추가하셔서 전반적인 오파시티가 일어나는 밝기를 한 번 더 손을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아웃풋 노드를 오파시티 모드로, 오파시티 아웃풋으로 해주시면 오파시티 맵은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컬러 맵도 그라디언트 맵을 사용해서, 그라디언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랫부분이 머리 끝부분이고 위쪽은 머리의 그 뿌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좀 그 풍부한 그런 헤어 텍스처를 제작할 때 좀 단일 톤으로 색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과 중간 부분과 그리고 헤어의 끝부분에 대한 색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좀 밝기를 달리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뿌리 부분은 조금 더 진하고, 그러니까 중간 베이스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뿌리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주고, 그리고 끝부분은 살짝 그거보다는 밝게 해주는, 그렇게 맵을 넣어주면 헤어 텍스처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생동감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방향성을 좌우하는 그라디언트 리니어에다가 그라디언트 맵을 연결하고, 그래서 방향성이 연결되면 이렇게 색깔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색도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부분과 중간 부분과, 그죠? 아, 이거는 지금 제가,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좀 구분하기 쉬우시라고 지금 바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을 넣을 수가, 그라디언트 맵을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텍스처 노드에 노멀 노드만 연결하시면 이게 그대로 노멀 맵으로도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멀 노드로 뽑으시면 노멀 맵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노멀 맵을 커버처 스무스와 그라디언트 맵을 추가해서 좀 더 이렇게 그걸 그 베이스 컬러의 블렌드로 한 번 더 섞어주시면 헤어의 그런 좀 그 깊이감, 선명함을 좀 더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제작하실 때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맵을 다 만들었다면, 그 세 가지 맵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장해서 노멀 맵으로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도 저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파시티 맵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러도 똑같이 컬러 맵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완성된 맵을 보시자고 하면, 자, 이렇게 그 게임상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오파시티 맵, 헤어의 오파시티 맵, 그리고 노멀 맵, 이렇게 컬러 맵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Q&A는 끝난 다음에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게임에서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 헤어 텍스처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 어도비의 김인호 차장께서 서브스턴스 소스, 그리고 알케미스트, 페인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데모 실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다시 왔고요. 우선 제가 이거를 바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 여기 QA가 너무 좀 쌓인 게 좀 있어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가고 있죠. 그래서 QA 처리가 안 된 부분을 찾을게요. 제가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 적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현정 부장님이 혼자서 되게 분투하고 계시는데 처리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어디 갔죠? 네, 절차적 방식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해져요. 그렇죠. 장점이다, 단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질문을 하셨던 거에 답변이 있었고요. 팀 단위로 작업 시 한 파일을 클라우드에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나요? 우선 한 명만 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뭐 커밋을 하던가 뭐 다시 열면은 물론 뻥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은은을 해서 한 사람이 한 파일을 좀 전담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동시 작업이 가능하지 지금 없습니다.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아니고 저희는 시트 방식이에요. 시트로 되어 있고 표준화 계정 빈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표준화 계정 빈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한 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맞아요. 이거 질문을 하셨으면서 바로 답변까지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스는 어떤 포맷 이미지인지 포토샵에 들어가는 웬만한 이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히 이해하셨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OS에 따라서 변경이 안 되면 좋겠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되고요. 다만 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테슬레이션이 안 되다가 지금은 돼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되고요. 뭐 PC의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서는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유저 라이센스가 들어있는데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요? 유저 저도 라이센스. 모르겠어요. 1번이 2 라이센스, 라이센스. 2가 라이센스. 저게 왜? 뭐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 제가 하나를 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털 같은 거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외에서는 VFX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뭐 펄른 노이즈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뭐 시연 겸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애들이 존재하고 있으면은 뭐 파워가 이게 뭐 되게 세게 올라갈 경우에 이제 얘네가 뭐 꼬리가 생겨나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일이 생겨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덧으로 들어가서 저러는데 저게 뭐 닷 같은 거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뭐 닷 3 좀 초만 애로 좀 가볼게요. 요런 애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런 뭐 약간 털 질감 뭐 그런 애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이게 촘촘하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애니메이션 키포인트로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되게 예상보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털의 느낌, 뭐 털의 움직임의 모양 이런 것도 다 수정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요는 애들이 좀 더 촘촘한 닷으로 바뀌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털 모양도 이런 식으로 바로 등장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지금 움직이는 모든 애들은 이제 뭐 서브스턴스 플레이어 같은 곳에서 키별로 다 뽑혀요. 그래서 실제 아니면 서브스턴스 엔진이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하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리얼 엔진을 예를 들면 언리얼 엔진에서 블루프린트 접근해서 바로 이 노드에 있는 이 파라미터 값 가져가서 쓰시면 연결하시면 바로 쓰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면 바로 다 바뀝니다. 그렇죠? 뭐 털의 움직임 같은 건 나오죠. 파라미터에다가 다 키를 줄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쵸. 그건 다 엔진에서 통합되어 있는, 인터그레이션 정확하게 되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바로 쓰실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QA 같은 거 웬만한 거 올라오면 진행하면서 바로 작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 런처예요. 런처는 저희의 모든 툴들이 다 존재하는 곳이고